안녕하세요. 하루에 15분을 투자하여 남들보다 15년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 1515입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니고 쏟아지는 정보와 수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1515 선정 테마 탑 10을 뽑아 보았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민주당으론 김동연 관련주에 국민의힘으론 유승민 관련주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번 주 내에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할 의사를 밝힐 예정인데 이를 기점으로 주가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려해야 할 점은 유승민은 이번 회견에서 정치 은퇴와 출마 사이에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장 테마입니다. 경기도지사로는 후보들의 윤곽이 대략 나온 가운데 서울시장으로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의 재임과 민주당 박주민, 송영길, 이낙연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또한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될 만큼 유의하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장에서 관련주로 엮인 게 없지만 새로운 종목이 후보들의 관련주로 엮인다면 첫 상승 자리기에 노려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버스입니다. 최근 미국 S&P와 나스닥이 2주째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위치가 이전에 저항 두 번을 맞고 내려온 자료이면서 현재 미국 장단기 금리 2년물, 10년물이 역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를 빌미로 시장에 조정을 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저항을 이겨내고 추가 상승을 내기 위해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또는 이란 핵합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원자력 테마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자력 테마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는 앞으로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당선자는 이 원자력 산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월에 이집트 원전 35조 원 규모의 최종 계약서 서명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보아 아직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신파와 같은 경우에는 24,500원 부근 눌림자리와 그리고 2만원 부근 눌림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 4,700원 자리와 6,700원 자리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5,400원 그리고 이 7,000원 부근 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BDC 테마입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지털 위안화보다는 인도의 디지털 루피나 미국에서의 디지털 달러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도의 디지털 루피와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 선보인다는 일정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CBDC 관련주는 보통 한네트나 KCT와 같은 종목이 크게 엮어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네트와 이 KCT를 보면 차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241선을 크게 뚫어주고 그 위에서 지지하며 윗꼬리를 달면서 이 이전의 고점들을 뚫어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점 자리를 노려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입니다. 현재 메타버스 테마는 이전에 메타버스 붐이 일고 나서 현재 눌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미국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있고 4월 28일 블리자드 MS 합병 찬반 투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메타버스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 중 큰 이유가 이 메타버스 시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대장이 바뀌니
다양한 종목들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 테마입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작년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이 부족하여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에 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어 기후 이상 반응이 점점 심해지는 만큼 이번 여름도 폭염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들은 부동산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생기는 신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창문형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을수록 이들의 실적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는 네온가스 테마입니다.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특수가스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네온가스의 60%는 중국에서 나머지 30%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가스의 수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온가스 가격이 크게 급등하였고 보통 대기업의 재고분이 상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가량이 지난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 니켈, 원유들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네오가스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 이슈가 될 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 테마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매우 좋아 보입니다. 현재 한국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스마트폰 위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자율주행, AR, VR,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만큼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닌 성장주로 재평가받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 애플, 구글 등 다양한 세계적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려 하는데요. 향후 10년간 성장이 기대되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켓컬리 테마입니다. 이 테마는 과거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을 당시 마켓컬리 또한 미국 증시 또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슈로 올랐었지만 끝내 상장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상장 예비 심사가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쿠팡이 상장 전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현재 쿠팡의 주가가 급락한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테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은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테마 관련주들의 상승과 하락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